탄핵 위기로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시장 방문 이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묘하게 흘러가는 전국 현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35일 만에 두문불출하다가 네. 대구 서문시장 어제 새벽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정치적 고향이죠.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갑작스런 행보인데 기자들에게는 알렸던 건가요? 사전에 알리는 절차들은 따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언론사에서는 엠바고 형태로서 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은 대동하거나 전격적으로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서 힘을 받았던 서문시장이 불에 탔다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픈 감정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마음을 표하고자 갔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좀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해석해 본다라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 두물불출했던 외부 행사를 이어간 거거든요. 예.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던졌던 것처럼 질서 있는 퇴진이 받아들여져서 한 4월 정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거국중립 내각으로서의 총리는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직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할은 앞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이면서 대중의 여론을 살피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초인가 그 언론사 간부들하고 끝장 토론한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예. 보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담화문에서 나와서 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네. 것이다.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워낙 여론은 안 좋으니까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 수사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정론이라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개인적 행보라고 봐야죠. 네. 대통령의 행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 그 임명장을 황교안 총리가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정 업무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한 일이 거의 지금 한 40일 가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검찰 수사라든가 재판이라든가 특검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이나마 동정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었냐.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청와대에서 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적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더 큰 역풍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좋은 감정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행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3차 담화 이후에 좀 뭐라 그럴까요? 3차 담화 때는 좀 안정적인 모습,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동안에도 국정 운영도 본인이 하겠다라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 대통합위원장에 대한 인사도 예. 단행을 했을 뿐더러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현장 화면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채의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을 야당에게 그리고 국회로 넘겼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회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라면 대통령으로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이 국회에 넘어간 순간에서 이제 야당의 고민의 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 것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단죄는 단죄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국정이 공백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내려볼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 딜레마의 지점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국정 수행이 못마땅하다라면 이 부분을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총리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 양비론적 상황 속에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당신네들이 국회에서 못 정하니까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이 야당을 바라보는 관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요. 분명히 담화문에서 얘기를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지태 문제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네네.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사고 상황이에요. 현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정 업무의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엊그제 얘기한 담화문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 배신감을 또 불러일으키기 네.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퇴진 일정까지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그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개인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타이밍이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하던 수사에서 이제 특검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20일간의 이제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약간 이제 숨 돌릴 여유가 좀 생긴 그런 날이고 또 한편으로 오늘 새누리당의 만장일치로 네. 4월 퇴진, 6월 대선 이걸 이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 서문시장 방문, 자기 자신의 대구 정치적 고향인 35일 만에 이제 외출인데요.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뭔가 정치적 동력을 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서문시장에서도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예. 아직도 상황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3차 담화문에 대해서 국민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그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예. 이 문제로 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서문시장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비서실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묘하게도 1시 반에 방문했는데 3시 15분에 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렀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화범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재 발생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제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미운 감정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어겼다라고 해서 국민들까지 법과 질서를 어겨가면서 대통령을 단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가고선 불을 질렀다는 행동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더 나가서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성을 조금 더 단정하게 가지면서 예. 감정적인 대처 방법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말 이제 내일 모레로 앞당겨져 있는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만약에 탄핵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탄핵이 부결되는 과정 혹은 부결되진 않았지만 아예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격한 감정을 가지고 촛불 집회에 혹시 과거와 다른 성숙한 시민의식들이 변질되는 순간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새롭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재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자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이 5차 촛불 집회에서 200만이 모여서 거의 촛불 혁명, 국민의 승리를 일궈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자꾸만 자숙하지 않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 행동을 벌인다 면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이렇게 200만이 모였는데도 박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자숙하고요. 모든 걸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네. 일단 탄핵을 오늘 발의를 해서 내일 표결에 붙이려고 했는데 야3당 대표 간의 합의는 불발이 됐어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이 더 꼬여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 그것도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다. 예. 그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서 얘기하니까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예.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정 잡아주면 진퇴 부분에서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은 의결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탄핵에 이제 불투명한 과정과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이 예를 들면 대통령 담화 이전에라도 네. 정치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문제 그리고 새로운 총리를 선임해서 새로운 내각에 대한 구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새 내각이 뭘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개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촛불 민심만 많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탄핵에 또 목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탄핵은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발이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 꼬여버려갖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난국을 빨리 야당이 예. 빨리 정치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꼬여서 이 주도권이 잘못하면 새누리당에 넘어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이미 한 반 정도는 넘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 야당 입장에서 탄핵을 주장했던 이유는 초창기부터 탄핵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질서 있는 퇴진을 하라고 얼마든지 야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듣지 않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헌법 질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김무성 전 대표의 결단이 있었고 본인이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 지점부터 힘을 받아갖고서는 결국 탄핵론으로 갔던 건데 네. 상황이 급변한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던졌든지 간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안을 가지고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을 얘기조차 하지 않은 채로 걷어차버리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대안이 없이 그냥 강경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절차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새누리당 비박계 28석이 동조하지 않는 이상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정치적인 고려만을 하고 국민적인 감정만을 생각했을 때 탄핵이 찬성되든 부결되든지 간에 일단 가보자.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부결되면은 이건 다 새누리당 너희들 책임이야라고 간다라면 저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금 전에 야상담 대표 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당장 내일 탄핵을 바로 발의해서 표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비박계가 반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12월 9일 한 주 동안의 여유를 갖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표결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정치적 해법에 대한 타협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 첫 번째 고민의 지점이 일단 안정적인 국정수습을 위한 총리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그걸 정치적으로 많이 정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헌법 71조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총리에게 내 대통령 권한을 모든 걸 넘기겠다. 그럼 모든 문제 깔끔하게 정리됐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안 하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박 대통령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정략적 정치적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국회에서 물러나라니까 물러났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가 국정 수행을 못하니까 나의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새로운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이제 국정이 수습이 되는 거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떤 전국으로 갈 것이냐, 뭐 4월 퇴진 문제 그리고 탄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 키를 풀어야 된다. 예.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 듭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비박계 비주류죠 황영철 의원 앞선 시간대 출연한 뒤에 제가 분장실에 좀 물어봤더니 비박계 입장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4월 퇴진 이제 6월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우선 좀 협상을 보겠다. 이제 9일이 마지막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래서 예. 9일에 이제 처리하는 이제 마지노선이 이제 9일이 된 셈인데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해야 된다. 4월 퇴진, 6월 대선과 관련해서 그래서 언급을 이제 안 하면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네. 하면 자신들은 그때 가서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비박계도 이렇게 고민의 지점이 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탄핵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박계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탄핵이 부결되는 모든 책임을 비박계가 다 져야 되거든요. 예. 네. 하지만 비박계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던졌던 메시지들이 어찌 보면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동안 야당을 비롯한 야권 지도자들이 했던 메시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있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4월에 퇴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6월에 선거를 하겠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동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탄핵을 추진해야 될 동력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 국회가 협상을 도출해내지 못하게 되면은 마지막 카드로서 탄핵에 대해서 동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점에서 만약에 여야가 협상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공은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만이 4월 퇴진, 6월 선거에 대해서 여당의 당론으로만 제시를 했을 때 과연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 공을 넘긴 답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답은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내려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 대통령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듣고 나서 과연 비박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일이죠. 예. 뭐 탄핵에 대해서 비박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캐스팅 보트, 예. 결정권을 가지고 예. 있긴 하지만 지금 또 보면은 상황이 변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의 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근데 박지원 천정배 비대위 그렇고, 예. 박지원 입장이 비대위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각각? 박진희 그러니까 네. 안철수 좀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시각 변해갖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이제 그 책임 이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네. 얘기했는데 탄핵 열차만. 예 그러다가 갑자기 예. 또 탄핵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투치력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뭐 책임 총리 얘기를 하다가 탄핵으로 그냥 탄핵 열차를 그냥 급행 열차를 타갖고 지금 브레이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내일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뭐.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당 내부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예. 전 박진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한 얘기가 중요한 생각이 예. 드는데 의미가 투치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퇴진에 대한 문제, 퇴진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그 퇴진에 대한 대통령 약속이 나온다 그러면 대국민 약속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행로를 밟아보겠다라는 것이죠. 불투명한 탄핵보다는 왜냐하면 새누리당 비주류가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 자체는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투치로 가는데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좀 발을 계속 뺄라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핵을 하겠다는데 탄핵 발의도 안 됩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발의를 하거든요.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예. 않으면은 또 발의 과반수가 자체도 안 안 되죠. 돼요. 예. 현재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처지에 가 있다. 거기다 또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김무성 자기가 전 대표가, 밤에 9시 예.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 퇴진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1월 말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말이다. 퇴진 협상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전날까지 야3당 대표는 탄핵을 하겠다라고 합의해놓고 그러니까 상당히 야권이 발이 꼬여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당이 이 촛불 민심에만 편승하지 말고 특히 대권 주자들도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전망과 그리고 건설적인 제안들 현재 이런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이런 변혁적인 열기를 새로운 내각에서 어떻게 담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더욱더 야당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외골수로 예를 들면 탄핵 한다고 있단 말이죠. 네. 탄핵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니까 야당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지점에서 야당은 어떤 선택지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예.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근하면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했던 얘기는 사실상 1월 말에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3월 3월에 말에 치르게 예. 된다는 거예요. 예. 현재 오늘이 12월이 시작됐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갖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빠르게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대통령 선거를 조기 대선을 아주 앞당겨서 치르게 되면 누구한테 가장 유리하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왜 국민의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열차에 쉽게 올라타지 않는지는 아주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 비주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살짝 접어놓고 예. 일단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들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이
이 지점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한다라면 그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국무총리일 것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하루빨리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우선권을 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사태를 풀어나가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이제 퇴진 일정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총리는 어차피 민주당 지분이 제일 많고요. 야권에서 추천한 총리가 될 겁니다, 아마. 사실상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지분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야권이 권력을 가져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개각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펼쳤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커넥션이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면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퇴진 일정만 수용하게 되면 네. 개헌 문제가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나올 예. 것이고 이런 대항조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극도의 폐해를 이번에 국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월 말의 일정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제시했는데 그 일정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여튼 박 대통령이 이건 퇴진 일정을 수용했을 때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헌 문제가 상당히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다른 대권 주자들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국까지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야당이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 말 퇴진을 정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하여튼 그렇죠. 그거는 그 이제 부분이 결국은 현실화될 이제 가능성이 없을 수도 김무성 있겠어요. 전 예. 대표하고 이제 박지원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만났습니다. 여야 간의 정치력과 협상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불가능하고 네.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 문제는 협상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러면 박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예를 들면 나는 4월 말에 퇴진하겠습니다. 6월 말에 퇴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퇴진하겠다는 의사표시. 근데 이제 몇 개월 뒤에 하겠다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업무를 이관해 줘야 되고 국무총리도 새로 해줘야 되고 지금 현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야와 국회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6월 말 얘기가 나오고 4월 말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자꾸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뭐 총리에 대한 문제 언급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문제를 풀지 못했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대로 달아갖고서는 언제까지 퇴진하겠다고 얘기하고 내 모든 권한을 국회에 위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자꾸 조건을 걸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꼬여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건을 달고 나온다라면은 저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풀어낼 수 있는 것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새누리당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는 보면 알겠지만 결국 탄핵이냐 하야나에 대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공을 쉽게 걷어차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를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처럼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것 말고 나머지 플랜 B가 뭔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예. 추가하면 네. 새 총리에 대한 부분으로 국면 전환을 야당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총리에 대한 어떤 권한은 야당이 갖고 있단 네네. 말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각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과 어떤 개혁적 성격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지금 이 꼬인 정국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실타래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인 예. 전국을 너무 서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좀 네.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 새로운 총리 두 분 말씀하셨는데 그 네. 새로운 총리 부분과 더불어서 퇴진 시기도 같이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에서 협의된 예. 나온 그 퇴진 일정에 대해서 수용해야겠죠. 예. 수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71조에 입각해서 법 질서에 입각해서 나는 모든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새로운 총리에게 넘기겠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전국 부분이 수습 가능히 갈 수 있죠. 퇴임할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퇴임할 예. 때까지 새로운 총리에게 예, 넘기겠다는 그렇죠. 예, 것까지 그렇게 되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